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초청원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대형 공연장 대신 작은 시골 마을, 그것도 옛 연탄 가게 자리에서 클래식 선율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주 유구의 작은 마을에서 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지휘자 조연호 씨인데요. 낯설었던 클래식을 주민들의 일상으로 가져온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서 클래식의 가치와 다양성 그리고 이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휘자 조연호입니다. 네. 저도 평상시에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뵙곤 하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지휘자님께서 운영하시는 공간을 제가 처음에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다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우선 대표적으로 두 공간이 있습니다. 챔버홀과 그리고 알프홀이 있는데 네. 이 챔버홀은 2021년도쯤에 마련이 되었고요. 예. 거기는 제가 그 당시 공주시 유구읍에 오면서부터 클래식이 없는 삶은 대체 어떠한 삶일까라는 좀 생각을 던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그곳을 운영을 하면서 네. 보다 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좀 더 넓고 좀 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게 좀 전문화된 공간이 네네. 바로 알프홀입니다. 챔버홀과 알코올. 네. 지휘자님은 원래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원래는 이제 하셨었다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충남 공주 유구 시골 마을에 정착을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겠죠? 저도 사실은 제가 유구에서 이렇게 좀 머무를지는 몰랐었는데. 계획에 있던 게 아닌가요? 네네네, 몰랐었는데 어쨌든 모든 예술가들도 많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머물고 있던 그 미국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악화가 되어서 네네.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우선은 잠시 머물 그런 목적으로서 처가가 있는 유구에 잠시 머물렀다가 잠시 머무시려고. 예, 잠시 일단은, 머물렀다가 지금까지 그 인연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쭉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이제 유구에 예. 정착을 어떻게 보면 네네네, 맞습니다. 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공연장을 세운 자리가요. 그런데 시장 옆에 연탄 가게 자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곳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연탄 가게를 찾아다녀서 구했던 건 아니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연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 이웃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연탄, 이 클래식이라는 그런 언어로서 주민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따스함을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클래식을 해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서로 소통하고 정말 교감하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네, 또 맞습니다. 부여를 하셨는데 네네. 미국에서 공주 유구로 이제 오셨을 때 느끼신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분위기라든지 뭐 유구에 대한 첫인상, 뭐 문화적인 여건 어떠셨나요? 우선 제가 이런 질문들을 사실 좀 많이 받곤 하는데 우선 갈증이라는 좀 질문을 받곤 하는데 갈증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곳에 오면서부터 이곳 주민들의 클래식에 대한 갈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곤 하는데 사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럴 때마다 대답을 하는데 이전에 어떠한 경험을 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함에 나온 게 이게 갈증인데 사실 갈증이라보다는 결핍을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우선 클래식이 없는 즉 그 문화 예술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현재 부족한 그 실정에 있어서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네, 부족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보통은 농업이시거나 아니면 그러겠죠. 네, 장사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도시로 나가서 자녀들도 데리고 문화예술을 경험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론 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연도 있긴 하지만 지속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상 속에서 클래식을 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지역으로 갈수록 수도권 지역보다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래서 또 시장 옆에 또 연탄가게 자리에 공연장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유구에서 공연을 열자마자 인파가 많이 몰려서 공연 횟수를 늘리기까지 했다고요? 아, 네. 첫 공연 때 그러는 거. 네네. 첫 공연도 그랬었고 두 번째 공연도 그랬었는데 예. 우선은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셔서 너무나 좀 감사했었고요. 첫 공연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챔버 오케스트라 이제 한 12~13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네네. 했었었는데 그때 7시 공연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좀 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5시 공연을 아니 5시 공연이었는데 7시 공연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원래 1회 공연이 예전에 네, 5시였었는데 7시 공연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제가 또 놀랬던 건 이 지역민 분들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세종이나 대전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에 제가 좀 놀랐었는데 네. 어쨌든 그랬었고 그리고 첫 공연 당시 때 제 양 옆에 보통은 이제 연주자들이 원래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양 옆에 청중들이 좀 가까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었고 그래서 연주자들하고 정말 가까이에 청중들이 다 그냥 계셨던 거네요. 예, 예. 그리고 뭐 예, 그래서 지휘하는데도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또 첼리스트는 이게 화루를 하다 옆에 찔리지는 않을까 그 정도로 가까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하고 청중들이 다 이렇게 밀접하게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청중들에게도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청중들 중에서도 클래식을 접하신 분들다 하더라도 대형 콘서트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이런 소통함이나 이런 따뜻한 이런 네네. 음향을 좀 느껴서서 좀 좋아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가까이에서 네. 그 악기 연주 소리를 다 듣는 경험이 어떠셨을까? 네, 네. 네, 네. 정말 행복감까지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첫 번째 공간에 이어서 지난해 두 번째 공간도 이제 문을 여셨는데 두 번째 공간은 무대가 없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 제가 그 무대를 계획을 했었을 때 무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봤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게 다양한 우선 예술적인 실험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올해 무대라는 고정된 공간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예. 그리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음악회의 공간 무대와 관객이 약간 나와 너 이렇게 분리된 듯한 그렇죠. 그런 네.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경계선이 왠지 시야적으로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엇보다는 여기서 연주자는 연주자의 역할로서 청중은 청중의 역할로서 서로 하나의 각자의 역할로서 하나됨을 뜻하고 소통하는 그런 인간적인 따뜻한 이런 음악회를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서 하게 돼서 무대를 설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구에 정착하시기 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원래 하셨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구체화하는 생각은 하진 않았었고요. 그 이전부터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여러 외국 문화를 보면서부터 약간 참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참 뭐랄까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얼핏 했었는데 이게 이처럼 제가 현실업으로 제가 나서서 하게 될 줄은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두 번째 공연장이 지붕이 아주 가파르고 천장이 또 높아서 이 전용 콘서트홀만큼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 그런 공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공연장을 이제 설계했을 당시에 설계 직접 하시는 아니요, 제가 가지고 이제 그 건축업자한테 그렇죠. 이제 제가 어느 이렇게 정도로 하고 방향성을, 싶다 네. 하고 싶었었는데 우선은
가장 이상적인 공간은 이게 지붕의 각도가 45도인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45도까지 하면 저희 떨어질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최대한 가깝게 좀 맞춰서 해주십시오 하고 예, 최대한 예. 천장을 높게 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시멘트가 아닌 어떻게 보면 현악기의 울림통, 그래서 네네. 목재로서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이 울릴 때 이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오면서 이게 순환구죠. 그래서 자리에 어느 곳에 앉더라도 마치 자신의 앞에서 혼자서 연주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연주해 줬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도록 좀 와, 신경을 썼습니다. 멋진 공간이 되겠네요. 네네. 지휘자님 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고 이제 들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작년 8월에 아주 큰 결실을 또 만들어내셨습니다. 작은 마을에 35명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또 창단하셨어요. 예.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게 저 혼자만의 힘에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가치를 좀 의미를 약간 지지해 줬던 그런 연주자분들과 함께해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는 연고가 없어서 음악가분들 잘 몰랐었는데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음악가분들이 계십니다. 그 음악가분들과 이제 1년 이상 뵙고 서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모아지다 보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음악가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와, 35분이나 네. 함께 하실 오케스트라 이름은 뭔가요? 충남 챔버 하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기꺼이 좋은 뜻으로 35분이 함께 하신다 하지만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네, 가능한가도 싶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네, 있습니다.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바드 챔버 하우스를 설립했을 때 같은 마음으로 비추어 보면은 현실적인 것보다 가치와 의미적인 것에 분명히 동참해주는 음악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주고 지지해줄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모셔서 감상해주는 분도 있었게 가능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가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청중 여러분들과 교감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로서 청중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 나가고 또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해 나가야 되는지 자꾸 보여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고요? 네. 지휘자님이 그럼 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제 공연은 가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이 이제 뗄 수는 생각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매 공연마다 그리고 연주자분들 제가 참여하지 않는 연주까지도 연주자분들에게 미리 이제 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달라고 부탁도 연주 전에. 드리고 예. 저도 사실 챔버하우스 첫 공연 때 하이든 곡을 했었습니다. 하이든 곡을 했었었는데 이때 청중분들에게 지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주자분들이 연주를 하시고요? 네, 물론 이제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와, 청중이 직접 그래도요? 나와서 네. 이제 지휘를 해봄으로써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청중분들이 이제 그거 직접 보면서 앞에서만 팔을만 흔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에서 지휘자의 역할이 진짜 무엇인지 직접 깨달았고, 그리고 보는 분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네 분 다 네다섯 분 정도 이렇게 시범을 보임으로써 지휘자마다 또 음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좀 청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악기에 대한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도 이게 청중에서 들립니다. 엄마 저게 뭐 콘트라베이스야, 저게 호른이야.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다 들리시는군요. 네. 그 악기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사실은 늘 이렇게 사실 클래식이라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어렵다보다는 낯설다고 생각합니다. 낯설다고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체험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20대 때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를 많이 했었는데 예. 여기에 오면서부터 느꼈던 점이 아이들이나 이렇게 직접 연주를 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현재 부족하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챔버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된 계기도 네.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오케스트라 악기를 보고 이 악기가 어떤 울림을 갖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릴 적부터 오는 그 경험을 한번 주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낯섦을 없애는 네, 기회를 맞습니다. 제공하시는군요. 지역 청년 음악가들에게요, 또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는 프로젝트도 벌써 20회나 가까이 진행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제 바드 챔버하우스가 인근 지역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예술가들과 또 같이 약간 어떻게 보면 연구소 같이 실험적이 하는 그런 무대로도 사용할 목적으로도 그런 취지도 또 있는데 네. 특히 보통 음악가 분들은 대중성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대중성을 많이 고려하다 보면은 쉽게 생각해서 음식을 먹을 때 자꾸 편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보통 우리들에게 대중과 연주자들에게 다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주자분들도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실들을 다양성 있게 실험할 그렇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것들 네, 다. 네, 네. 무대가 필요한데 그런 장소가 바드 챔버하우스가 되길 원했었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현대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중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한테 더 배려를 해서 이게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꿈꾸는 분들에게 지휘자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역 음악가 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도 어떤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함에 좀 의미를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박함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리고 정말 가변적인 외부에서 찾지 말고 정말 불변적인 자신의 그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클래식에 대한 좀 낯섦도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클래식을 아직도 어렵게 느끼는 지역민들에게도 끝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었지만 클래식은 어렵다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낯설음을 좀 더 친숙함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클래식 뭐 방송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삶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런 낯설음이 친숙함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저도 클래식을 사실은 이런 대형 콘서트 홀도 있지만 이렇게 동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좀 달려가서 좀 들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소 낯선 클래식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조현호 지휘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